시뮬레이션 가설. 우리는 누군가의 게임 속 캐릭터인가? 당신이 마지막으로 데자뷰를 느낀 게 언제였는지 떠올려 보세요. 분명 처음 가는 장소인데 이 풍경을 전해 본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이 대화를 이미 한 적 있는 것 같습니다. 뇌가 0.5초쯤 멈칫하면서 이거 뭐지? 하는 그 느낌. 영화 매트릭스에서 네오가 검은 고양이를 2번 보고 데자뷰라고 중얼거리자 트리니티가 즉시 긴장합니다. 그건 매트릭스에 뭔가가 바뀌었다는 뜻이야. 글리치야. 물론 신경과학자들은 이걸 측두엽의 기억 처리 오류라고 설명합니다. 뇌가 현재 경험을 장기 기억 폴더에 잘못 저장하는 바람에 이거 전에 겪었는데 하는 착각이 생긴다는 거죠. 깔끔한 설명입니다.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거대한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 살고 있다면 프로그래머가 코드를 수정할 때 생기는 미세한 불일치도 정확히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이건 2003년에 옥스퍼드 대학교 철학과의 닉 보스트롬 교수가 정식 학술 논문으로 발표한 주제이고 2025년 현재까지 물리학자, 컴퓨터 과학자, 철학자들이 진지하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가설입니다. 이름은 시뮬레이션 가설.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 전체가 이 하늘, 이 바람, 이 중력, 이 사랑, 이 고통 전부 엄청나게 발전한 미래 문명이 돌리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출력물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진짜 현실에 살 확률은 10억 분의 1이라고 말했고 천체 물리학자 닐 디그레스 타이스는 시뮬레이션 가설에 반대하는 강력한 논거를 찾고 싶은데 못 찾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반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프랭크 윌체크는 이건 논증이 아니라 선결 문제의 오류라고 했고 이론 물리학자 사비네 호센펠더는 유사과학이자 새로운 종교라고 단언합니다.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이렇게 갈라져 있다면 적어도 한 번은 진지하게 들여다볼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아이디어는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기원전 4세기 중국의 장자는 꿈에서 나비가 되었습니다. 꽃사이를 날며 완벽하게 행복했습니다. 깨어나서 그는 물었죠. 내가 나비 꿈을 꾼 건가? 지금 나비가 장자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답을 못 찾았습니다. 인도의 철학자들은 이 세계 전체를 마야 거대한 환상라고 불렀습니다. 플라톤은 동굴벽에 비친 그림자만 현실로 아는 죄수들을 상상했고 17세기 데카르트는 더 극단적으로 나아갔습니다. 만약 전능한 악마가 내 뇌에 가짜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내가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것이 그 악마의 조작이라면 데카르트가 결국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적어도 속고 있는 나는 존재한다.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업데이트를 합시다. 데카르트의 전능한 악마를 초고성능 컴퓨터로 바꿔보세요. 가짜 신호를 보내는 것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21세기 시뮬레이션 가설이 됩니다. 2400년 동안 인류 최고의 지성들이 공유해온 같은 불안. 내가 보는 것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의 최신 버전인 겁니다. 다만 결정적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과거의 철학자들은 혹시 이게 환상이 아닐까? 라는 가능성만 제기했지만 보스트롬은 계산기를 꺼내들고 환상일 확률이 얼마인지 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수의 결과가 꽤 불편합니다. 1972년 인류 최초의 상업용 비디오 게임폰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화면에는 흰 막대 2개와 네모난 점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세상에, 화면 안에서 뭔가가 움직여. 지금 생각하면 웃기죠. 그런데 그로부터 고작 50년 뒤인 지금을 보세요. 게임 캐릭터의 피부에 땀방울이 맺히고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바람에 흔들리며 물에 비친 반사가 실시간으로 바뀝니다. VR 헤드셋을 쓰면 뇌가 여기가 진짜야? 라고 헷갈려하기 시작합니다. 50년 만에 점 하나에서 거의 현실까지 왔습니다. 머스크가 한 질문은 이겁니다. 자, 여기서 앞으로 1000년만 더 가보자. 아니, 10,000년만. 아무리 느린 발전 속도를 가정해도 충분히 오래 기다리면 게임과 현실은 결국 구분이 안 될 것 아닌가. 그때 그 게임 속 캐릭터가 의식이 있다면 자기가 게임 안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을까? 당연히 모를 것이다. 그렇다면 그 캐릭터가 이미 우리라면 청중이 웃었을 때 머스크의 표정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보스트롬의 논증이 등장합니다. 구조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중학생도 따라갈 수 있는 산수예요. 같이 가봅시다. 먼저 미래 문명의 컴퓨터 성능을 상상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스마트폰은 초당 약 1조 번 계산합니다. 인상적이죠? 하지만 미래 문명이 지구 하나를 통째로 컴퓨터로 개조하면 이건 물리법칙상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컴퓨터는 초당 1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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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계산합니다. 개미 한 마리와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의 크기 차이입니다. 글자 그대로요. 그러면 인간의 뇌 하나를 시뮬레이션하는데 얼마나 드냐? 과학자들의 추정으로는 초당 약 1경십의 17제곱번 계산이면 됩니다. 큰 숫자 같지만 방금 그 행성, 컴퓨터의 능력으로 나눠보면 이 컴퓨터가 동시에 돌릴 수 있는 뇌의 수는 자릿수를 세지 마시고 느낌만 잡으세요. 1조 곱하기 1조 개입니다. 지구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이 약 1000억 명인데 그 전부를 시뮬레이션하는 건 이 컴퓨터한테 스마트폰으로 계산기 앱 하나 여는 수준입니다. 아니, 그보다 쉽습니다. 여기서 숫자 게임이 시작됩니다. 이 미래 문명이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해서 조상 시뮬레이션을 딱 하나만 돌리면 진짜 인간과 시뮬레이션 인간이 1대1이 됩니다. 동전 던지기 확률이죠. 그런데 1000개를 돌리면 당신이 진짜일 확률은 0.1%입니다. 10만 개를 돌리면 0.001%입니다. 그리고 아까 봤듯이 이 컴퓨터한테 시뮬레이션 100만 개는 일도 아닙니다. 100만 개를 돌리는 상황에서 당신이 유일한 진짜일 확률, 로또 1등보다 낮습니다. 이 산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딱 3가지 뿐입니다. 보스트롬이 제시하는 3개의 문이에요. 첫 번째 문, 아무도 그 수준까지 못 갑니다. 모든 문명이 초강력 컴퓨터를 만들기 전에 멸망합니다. 핵전쟁이든 AI 반란이든 소행성이든 원인이 뭐든 간에 그 단계까지 가는 문명은 없습니다. 이 문을 고르면 시뮬레이션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대신 인류의 미래가 아주 암울하다는 뜻이니까 다른 종류의 걱정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문, 거기까지 가는 문명은 있는데 전부 시뮬레이션을 안 돌립니다. 우주적 규모의 윤리 합의가 형성된 거죠. 비유하자면 인류는 핵무기 만들 기술이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가 안 만들기로 합의한 것처럼 모든 초문명이 예외 없이 의식 있는 시뮬레이션은 비윤리적이야라고 결정한 겁니다. 문제는 모든 문명이 예외 없이 이걸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주 어딘가에 딱 하나의 문명, 딱 한 명의 호기심 많은 과학자가 나는 한번 돌려볼래라고 하는 순간 시뮬레이션 속 존재가 수십억 명 생기고 확률이 뒤집힙니다. 세 번째 문, 우리는 이미 시뮬레이션 안에 있습니다. 보스트롬의 함정은 이겁니다. 미래의 인류가 번영하고 호기심도 많을 거고 근데 우리는 진짜야 이 3가지를 동시에 믿는 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셋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인류가 멸망하든가 호기심을 전부 잃든가 아니면 우리가 가짜이든가 세 문 중 어느 것을 골라도 불편합니다. 보스트롬 자신은 어느 문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현재의 무지라는 어두운 숲에서 3가지의 대략 3분의 1씩 확률을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33%. 동전 던지기보다는 낮지만 무시하기엔 훨씬 높은 확률입니다. 3번 중 1번은 우리는 코드라는 거니까요. 자,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왜냐하면 물리학이 이 논쟁에 끼어들거든요. 그리고 물리학은 양쪽 모두에게 무기를 줍니다. 먼저 찬성파부터 들어봅시다. 양자역학에서 가장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이중 슬릿 실험이라는 건데요. 아주 작은 입자를 벽에 뚫린 두 구멍을 향해 쏩니다. 아무도 안 볼 때 입자는 마치 파도처럼 행동합니다. 동시에 두 구멍을 다 통과한 것 같은 무늬를 만들어요.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실험하면 매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구멍으로 갔는지 관찰하는 장치를 달면 갑자기 입자는 착실하게 하나의 구멍만 통과합니다.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 현실이 달라지는 겁니다. 시뮬레이션 가설 팬들은 여기서 소름이 돋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게임 최적화 기법이랑 똑같거든요. GTA를 플레이할 때 당신이 보고 있는 방향만 그래픽이 풀로 렌더링 됩니다.
뒤를 안 돌아보면 뒤쪽 세계는 아예 안 그려져 있어요. 안 그리면 컴퓨터가 덜 힘드니까요. 보고 있을 때만 제대로 만든다. 양자역학이랑 게임 엔진이 같은 전략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대파의 반격은 이렇습니다.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관측은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광자 하나가 전자에 부딪히는 것도 관측이에요. 무인도에서 돌멩이 2개가 부딪혀도 양자 상태는 바뀝니다. 인간이 볼 때만 현실이 생긴다는 건 물리학을 오해한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물리학자들의 표현이 더 정확해요. 하지만 그 기묘한 유사성은 여전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죠. 두 번째 전장은 해상도입니다. 모든 TV 화면에는 픽셀이 있잖아요. 아무리 확대해도 그 이하로는 못 가는 최소 단위. 놀랍게도 우리 우주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플랑크 길이라는 건데 약 0.000000000이 35개씩 6m입니다. 이보다 짧은 거리는 물리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에도 마찬가지 한계가 있어요. 찬성파는 말합니다. 이건 시뮬레이터가 설정해 놓은 최대 해상도 아닌가? 마치 게임 엔진의 물리 연산 최소 단위처럼요. 반대파는 답합니다. 바닷가 모래에 최소 크기가 있다고 누가 일부러 정한 건 아니잖아요. 자연이 그냥 그런 겁니다. 플랑크 길이도 마찬가지 물리 상수들이 결합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값이지 누가 설정한 게 아닙니다. 이것도 무승부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아마 가장 소름 끼치는 전장은 미세 조정 문제입니다. 우주에는 기본 상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중력의 세기, 전자의 질량, 핵력의 강도 같은 것들이요. 이 값들이 지금과 아주 조금만 달랐어도 어떻게 됐을까요? 중력이 미세하게만 강했어도 별이 너무 빨리 타버려서 생명이 진화할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핵력이 2%만 달랐어도 원자 자체가 형성되지 않아서 물질이 없었을 겁니다. 우주의 팽창 속도가 극미세하게만 달랐어도 우주는 태어나자마자 찢어지거나 쪼그라들었을 겁니다. 이 모든 값이 기가 막히게 생명을 허용하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마치 게임 개발자가 물리 엔진 파라미터를 이리저리 돌려보다가 이 조합이 제일 재밌겠다 고 결정한 것처럼요. 반대파의 답은 물웅덩이의 비유입니다. 물웅덩이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그 물에 의식이 있다면 이렇게 감탄할 겁니다. 와, 이 웅덩이는 나에게 완벽하게 맞게 설계됐어. 이 곡선, 이 깊이 전부 나를 위한 거야. 아니요. 웅덩이가 물에 맞춰진 게 아니라 물이 웅덩이 모양에 맞춰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주가 우리에게 맞춤 제작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우주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거라는 설명입니다. 상수가 다른 우주에서는 우리 같은 존재가 없으니 왜 우리한테 딱 맞지? 라고 물을 사람 자체가 없는 거죠. 양쪽 다 일리가 있어서 이건 수백 년째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좀 더 가벼운 전장이 있습니다. 만델라 효과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수많은 사람이 똑같은 잘못된 기억을 공유하는 현상입니다. 피카츄 꼬리 끝이 검정색이라고 기억하는 사람 엄청 많죠. 실제로는 전부 노란색입니다. 어린 시절 읽던 베렌스타인 베어즈 이 이름 베렌스틴이라고 기억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실제 철자는 베렌스타인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에서 신과 아담의 손가락이 닿아 있다고요? 안 닿아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가설의 대중적 해석에서 이건 시뮬레이터가 코드를 패치하면서 과거 데이터를 살짝 바꿨는데 일부 캐릭터의 기억 파일이 제대로 업데이트 안 된 것으로 설명됩니다. 게임 업데이트 후에 가끔 예전 버전의 텍스처가 남아있는 버그처럼요. 재미있는 해석이지만 솔직히 이건 증거가 아닙니다. 인지심리학이 깔끔하게 설명하거든요. 인간의 기억은 비디오 녹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을 재생하는 게 아니라 매번 새로 조립합니다. 그 과정에서 뇌는 익숙한 패턴을 끼워 넣어요. 마이너스 스트리트 AIM보다 마이너스 스타인이 영어에서 흔하니까 뇌가 자동 교정한 겁니다. 수백만 명이 같은 실수를 하는 건 수백만 개의 뇌가 같은 자동 교정 버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우주의 패치가 적용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결정타는 2025년에 왔습니다. 두 편의 논문이 이 판을 크게 흔들었어요. 먼저 반대파. 캐나다 UBC 대학의 미르 파이잘 박사팀이 우주는 시뮬레이션이 될 수 없다는 수학적 증명을 내놨습니다. 핵심을 가능한 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거짓이다라는 문장을 떠올려 보세요.
참이면 거짓이어야 하고 거짓이면 참이어야 합니다. 영원히 답이 안 나오는 역설이죠. 컴퓨터에게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라고 시키면 무한 루프에 빠집니다. 절대 답을 못 내요. 이게 핵심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알고리즘론은 절대 풀 수 없는 종류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 파이잘 팀은 이걸 우주에 적용했습니다. 우주의 가장 깊은 수준에는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으로 절대 풀 수 없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증명한 겁니다. 시뮬레이션은 결국 프로그램이니까 프로그램으로 흉내낼 수 없는 것이 현실에 들어있다면 현실은 프로그램일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현실에는 어떤 코드로도 복제 불가능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해 산타페 연구소의 데이비드 울퍼트 교수가 정반대 방향에서 한 방을 날렸습니다. 그의 지적은 이렇습니다. 20년 넘게 시뮬레이션이다 아니다 싸웠는데 아무도 시뮬레이션이 정확히 뭔지 수학적으로 정의한 적이 없다. 울퍼트가 정의를 내리고 수학적으로 분석하니 상식을 뒤집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첫째, 위아래가 없습니다. 우주 A가 우주 B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면 B도 A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서 원본과 복사본의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시뮬레이션 안에 시뮬레이션 안에 시뮬레이션. 이 체인이 무한해도 모순이 없습니다. 셋째, 심지어 A가 B를, B가 다시 A를 시뮬레이션하는 순환도 가능합니다. 뭐랄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가 아니라 닭과 알이 동시에 서로를 낳고 있는 상황이 수학적으로 허용되는 겁니다. 원본 현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파이잘은 불가능이라 하고 울퍼트는 가능한데 생각보다 기이하다고 합니다. 2025년 현재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깐 가장 극단적 시나리오를 한번 받아들여 봅시다. 네, 당신은 시뮬레이션입니다. 이 문장이 참이라고 치면 대체 뭐가 달라지나요? 오늘 아침에 마신 커피의 맛이 갑자기 사라지나요? 좋아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가짜가 되나요? 강아지가 꼬리치는 게 덜 귀여워지나요? 아니요. 전혀 안 달라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감정은 옥시토신이라는 화학물질의 분비이고 석양의 아름다움은 시각 피질의 전기 신호이고 음악의 감동은 청각신경의 진동 패턴입니다. 내 감정은 전부 화학 반응이야 라는 걸 알고 나서 사랑을 그만뒀나요? 음악을 안 듣게 됐나요? 아닙니다. 화학 반응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사랑은 좋고 음악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화학 반응이 탄소 뉴런 대신 실리콘 프로세서 위에서 돌아가고 있다 해도 경험하는 사람에게 그 경험은 100% 진짜입니다. 철학자 데이비드 첼머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속 삶은 2등 시민의 삶이 아닙니다. 경제학자 로빈 헨슨이 반쯤 농담, 반쯤 진지하게 한 조언은 이겁니다. 시뮬레이션 속에 산다면 재미있는 사람이 되세요. 논리는 간단합니다. 게임에서 매력적인 캐릭터는 다음 시리즈에도 등장하지만 의미 없는 배경 NPC는 패치에서 삭제됩니다. 넷플릭스에서 지루한 드라마는 시즌 1에서 취소되지만 재미있는 드라마는 시즌 8까지 갑니다. 시뮬레이터가 특정 인물을 관찰하고 있다면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살아남을 겁니다. 물론 반은 농담이에요. 하지만 시뮬레이션이든 아니든 흥미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라는 조언이 나쁠 리는 없잖아요. 2019년에 철학자 프레스턴 그린이 좀 소름 끼치는 말을 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인지 알아내려 하지 마세요. 알아내면 끝날 수 있습니다. 비유가 이렇습니다. 과학자가 쥐를 미로에 넣고 행동을 관찰합니다. 쥐가 정상적으로 탐색하는 한 실험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쥐가 갑자기 천장을 올려다보며 위에 누구 있지? 식으로 행동하면 과학자는 실험을 종료합니다. 데이터가 오염됐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 속 존재들이 우리 시뮬레이션이야 라고 깨달아버리면 시뮬레이터 입장에서는 유용한 데이터가 안 나옵니다. 리셋 버튼을 누르거나 그냥 전원을 끌 수 있습니다. 영화 트루먼 쇼에서 트루먼이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제작진이 폭풍을 만들고 길을 막았던 거 기억나세요? 그린의 경고는 진실을 알면 게임 오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끝까지 읽은 지금 괜찮으시죠? 아직 전원 안 꺼졌죠? 보스트롬 자신도 인정한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가설의 구조가 전통 종교와 소름 끼치게 닮았다는 겁니다.
시뮬레이터는 세계를 창조했고 우리보다 지능이 높고 물리법칙을 위반하며 개입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모니터링합니다. 시뮬레이션 종료 후 의식을 보존하면 사후세계이고 도덕적 기준으로 평가하면 심판입니다. 수천 년간 종교가 느낌으로 말해온 것을 컴퓨터 과학의 언어로 번역하면 시뮬레이션 가설이 됩니다. 이게 비판자들이 새로운 종교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동시에 흥미로운 가능성 고대인들이 신이라고 부른 것이 실은 시뮬레이터의 개입을 감지한 것은 아닐까를 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2025년 현재 인류 최고의 두뇌들이 20년 넘게 싸워도 결론이 안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의 진짜 가치는 답이 아니라 질문 자체에 있으니까요. 시뮬레이션 가설이 우리에게 진짜로 선물하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새로운 눈입니다. 매일 당연하게 보던 이 하늘, 이 바람, 이 손을 이게 대체 뭐지? 라고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감각. 2400년 전 장자가 나비 꿈에서 깨어나 세상을 다시 바라보았을 때 얻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 화면에서 눈을 떼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천장, 벽, 창밖의 하늘, 당신의 손. 만약 이게 시뮬레이션이라면 인정합시다. 꽤 대단한 시뮬레이션입니다. 만약 시뮬레이션이 아니라면 그것도 경이롭습니다. 원자들의 우연한 배열이 스스로를 인식하고 나는 뭐지? 라고 묻고 있으니까요. 어느 쪽이든 당신은 지금 꽤 멋진 우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큼은 확실합니다. 시뮬레이션이든 아니든 지금 이 순간 궁금해하고 있는 당신은 존재합니다. 그것만큼은 데카르트도 보스트롬도 시뮬레이터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질문 하나를 제대로 파고들면 아무도 예상 못한 세계가 열린다. 데이비드 울퍼트 2025. 지금까지 우주양자론 보이지 않는 세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